이번에는 두 번째로 한번 작업해 볼 건데, 사실 이렇게 깔끔하게 시험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패딩이나 이런 게 다 맞춰져 있지만, 깔끔하게 되어 있지만,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시험이 되어 있지 않아요. 패딩이나 이런 거 간격도 아마 대충 되어 있을 거예요. 혹시 시험 보면서 사진 찍어볼 수 있으면 사진 좀 한번 찍어봐요. 시험 문제가 궁금해, 어떻게 나오는지. 찍어도 돼요? 안 되겠지. 아, 맞다. 핸드폰을 걷지. 두 개를 보내. 이거 컴퓨터에 설치해가지고 아무튼 이미지를 여러분들은 이미지 폴더별로 다운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요거 가지고 한번 작업해 볼게요. 이미지 복사해서 우선 포토샵에서 열어야 되겠죠. 포토샵에서 열어서 작업을 한번 해볼 거고, 처음에 시작하시면 이미지를 편집해 놓는 게 편하긴 하겠죠. 편하긴 할 거예요. 근데 저는 하면서 작업할 거고, 여기다 넣어줄 거고, 그 다음에 또 작업해야 될 게 블락캣 열어야 되겠죠. 블락캣으로 아마 작업하시게 될 겁니다. 블락캣 열어주시면 되고, 새로운 폴더 만들어서 비밀번호 누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비밀번호가 2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이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바로 생길 거고, 이쪽에서 우선은 파일 폴더를 만들어야겠죠. CSS 폴더 만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IMHS 이미지스 폴더 만드셔야 되고, J 스크립트죠. script 스크립트 폴더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index.html 파일 만드셔야 되고, CSS 폴더 밑에다가 style.css 폴더 하나 만드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준비가 끝났죠. 스크립트도 아마 있을 건데, 그거는 전에 했던 거 다운받았다 가정하고 전에 했던 거에서 넣어 놓을 겁니다. 아, 스크립트 파일 안 해놨네. 좀 이따 스크립트 들어갈 때 작업해 놓을게요. 그렇게 해놓으시고 인덱스에 가셔서 탭 누르신 다음에 요거 독타입 선언해 주셔야 되고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 전에 한번 외우세요. 그리고 여기는 요번에는 사이트 이름이 쿠킷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줄 거고요. 그 다음 필요한 게 스타일 필요하니까요. 스타일 연동시켜 줄게요. 스타일 연동시켜서 링크라고 해줄게요.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 안 하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쪽에다 CS 폴더에 스타일 CSS 연동시켜 줄 거고요. 항상 연동시킬 때는 확인하셔야 된다고 했죠. 확인 꼭 하셔야 돼요.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블락캣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블락캣이 없다라고 하면은 만들어 놓은 폴더에서 인덱스를 열어도 돼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번개 표시를 이용해서 실시간 미리 보기 하시게 되면 소스가 이상한 게 되게 많이 생기죠. 블락캣 자체에서 실시간 미리 보기 해주면서 소스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보는 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소스가 아무것도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소스 보시게 하시면 여기서 스타일 클릭하면 스타일 연동되는 거 그거까지 확인하시면 제대로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꼭 그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작업을 해볼게요. 디자인을 보면서 작업을 해줄 거고, 디자인은 이쪽에 요거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레이아웃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헤더가 하나 들어가고요. 헤더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배너가 들어가죠? 배너란 태그는 없어요. 그래서 섹션이라고 만들어 줄 거고요. 얘는 아이디를 배너라고 작업해 줄 거예요. 얘는 아이디를 헤더,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 하나가 들어가네요. 그죠? 이거는 뭐 섹션으로 잡으셔도 되고 아티클로 잡으셔도 되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여기다가 우선은 그냥 컨텐츠 1이라고 통일해 줄 거고요. 이름 쓰는 것도 계속 일반적으로 써줄게요. 그리고 여기는 컨텐츠 2가 되겠나요? 네, 2가 될 거예요. 여기 제가 탭 메뉴를 구했는데 시험에는 이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시험에 어렵게 나오진 않는데, 우리가 어차피 연습하는 거 사이트 만드는 연습하면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 2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마지막은 푸터라고 작업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이디를 푸터라고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워랩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이쪽 디에 박스 써서 여기다가 아이디로 워랩이라고 해서 하나 감싸주는 거 만들어 줄 건데, 여기다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다 한번 감싸주시게 되면 가운데 정렬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감싸주기 작업을 해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끝내시면 기본이 끝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이렇게 간단해요. 그 다음에 주석 표시도 꼼꼼하게 해주시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면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중간에 하다가 태그 하나 잘못 다쳐가지고 틀어지게 되면 당황스러우니까 항상 처음부터 습관을 실수 안 하는 습관으로 좀 작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는 마지막에다는 워랩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헤더는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전체 레이아웃은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됐죠? 준비됐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갈 건데, 들어가기 전에 이미지 편집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편집을 하나 할게요. 로고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로고를 따로 제공하고 있을 텐데 저는 그런 게 없으니까요. 여기다가 따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만드실 때 여백을 없게 만드는 게 좋아요. 여백을 있게 만들면 패딩이나 마진 같은 효과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백을 없이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 사실 이거 이미지 자르실 때도요 1픽셀 정도의 공간만 주고 확 잘라주는 게 코딩하기가 더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작업해 주세요. 저는 뭐 제가 웹페이지 사이트처럼 꼼꼼하게 해주진 않을 거지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신 다음에 로고 만들었죠. 로고는 여러분들이 편집도 하실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제공이 안 돼 있지만 실제 시험장 가면 로고도 실제 사이트 이미지랑 틀려서 편집이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편집은 좀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로고로 만들 거고요. JPG로 만드는지 PNG로 만드는지 그거는 뭐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래서 로고 만들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미지가 왼쪽에 로고, 오른쪽에 메뉴가 들어가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 주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다가 H1 태그 써서 여기는 로고가 들어가겠죠. 로고 들어가서 IMG 폴더에 로고 작업해 주시고, 여기다가는 로고 이름을 써야 되겠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A링크 있어야 되죠. A링크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탭 메뉴 눌러서 이동할 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A링크 있어야 되고, 원래 로고에는 A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있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또 오른쪽 메뉴가 있어야 되겠죠. 메뉴는 랩이라는 태그 쓰시면 되겠죠. 랩이라는 태그 쓰시면 되고, 얘도 아이디는 랩이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클래스 써도 되고 아이디 써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클래스를 쓸게요. 그래서 여기 안에 UL에 오 이런 식으로 작업해 줄 거고요. 여기는 처음 메뉴가 킷 소개, 이렇게 들어가네요. 여기도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는 메뉴 리뷰, 여기는 메뉴, 그 다음에 리뷰, 그 다음에 이벤트, 한 칸씩 띄워줘야겠죠. 그렇게 해주고 마이크 킷 여기다가 쿡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헤더는 끝났습니다. 그죠? 헤더는 이렇게 해주시면 끝났어요. 간단하죠. 그래서 헤더 하나 만들어 주시고 랩이 만들어 주시고 H1 해서 만들어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헤더 바로 들어갈게요. 속도는 저 정도 나와야지 여러분들이 여유롭게 2시간 만에 보고 나올 수가 있겠죠? 총 4시간 동안 시험 보니까 2시간 만에 나오세요. 지겨우니까 1시간 동안은 코딩 해주시면 되고 1시간은 스크립트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쪽에다가 워랩, 그 다음에 헤더 요거 작업해 주시면 되고, 미리 다 만들어 놓을게요. 헤더에 배너 있고, 여기는 배너, 그 다음에 컨텐츠 1, 여기에 컨텐츠 1 있고, 그 다음에 컨텐츠 2가 있겠죠. 마지막은 푸터. 절대로
자기가 쓰시면 안 됩니다. id 클래스는 절대 쓰시면 안 돼요. 무조건 복사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또 외워야 될 게 있죠. 리셋 소스 같은 것도 설정해 놔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선택자 해서 마진이랑 패딩 좀 0으로 해주시고, A 태그한테는 텍스트 컬러를, 이것도 아마 시험지에 나와 있을 거예요. 주색깔, 텍스트 색깔. 그거는 333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안 생기게 해줄 거라서 논이라고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li한테는 리스트 스타일을 논이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클리어 픽스 넣어줘야 되겠죠? 클리어 픽스 넣어줘서 얘한테는 비포라고 작업해 주시고, 여기다가는 비포랑 또 클리어 픽스 F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이것도 외우셔야 되겠죠? 이게 모르시면 검색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다가 컨텐츠는 가상으로 넣어주시고, 디스플레이 블럭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태우? 뭐라고? 클리어보스 넣어주시면 되겠죠? 클리어보스가 뭐죠? 클리어보스 뭐 하는 거죠? 열정의 플러스의 영향을 받으면 그걸 차단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을 우리 연습했을 때 레이아웃 보시게 되면 이거 다 클리어보스 같은 거 설명했었죠. 물론 레프트 쓰면 구조가 깨지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클리어 픽스 써준 거고, 그 안에 클리어보스가 들어있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이제 세팅이 됐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해봅시다. 확인해 보시게 되면 요거죠? 네, 요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위드 값은 100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1000px 넣어주시면 되고, 블록 구조를 정렬시킬 때는 마진형 오토 넣어주시면 되고, 처음에 시작할 때 무조건 가상으로 뭘 넣어준? 백그라운드 넣어주고 하이트 값 넣어줘서 확인하라고 했죠. 처음에는 이렇게 영역이 잡혔는지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시면 오케이 됐죠? 됐습니다. 로고가 좀 크다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미지 사진을 보면서 변형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쪽에 헤더가 들어가죠? 헤더가 들어갑니다. 헤더한테도요, 영역을 살짝 넣어볼까요? 한 백그라운드를 여기는 333으로 좀 진하고 666으로 해줘서 666으로 해준 다음에 666 해주고, 그 다음에 하이트 값은 한 80 정도 주면 되나? 이 정도 대충 이미지랑 보면서 맞춰줄 거예요. 이 정도 들어갔죠? 이미지는 이 정도인데, 그렇죠? 요거에 비춰서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우선 요거랑 요거에 돼 있으니까는 우선 헤더에는 뭐가 있냐면, 헤더에는 로고랑 내비가 있죠. 내부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H1의 내부 요거 있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H1한테는요 왼쪽 정렬해 줄 거고, 여기다가 내비게이션한테는 오른쪽 정렬해 줄 거라서 얘는 레프트 라이트, 그리고 얘는 플로 레프트. 오버플로우 히든 줘야 되는데 오버플로우 히든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했죠. 약간 야매라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시험장 갔을 때는 클리어 픽스 써주시면 되는데, 만약 클리어 픽스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오버플로우 히든 써주세요. 만약 기억 안 나면. 그래서 이쪽에다가는 클래스로 클리어 픽스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H1하고 내비에 플롯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면 왼쪽으로도 정렬이 됐습니다. 됐죠? 잘 됐죠? 만약에 클리어 픽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클리어 픽스가 없습니다. 없으면 확인해 보면 아무 이상 없네요. 원래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지금은 억지로 여기다 하이트 값 주고 요거를 아마 줬기 때문에 그럴걸요. 확인해 볼게요. 이게 보시게 되면요, 하이트 값 억지로 줬기 때문에 나오는데, 지금 보면 검은색이 없어졌죠? 색깔이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플롯 때문에 영역이 깨진 거예요. 깨졌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다 오버플로우 히든을 줘도 됩니다. 주면 여기에 영역이 생겼죠. 이러면 제대로 영역이 잡힌 거예요. 근데 이건 전환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거 대신에 뭘 줘요? 여기다가 클리어 픽스를 주게 되면 얘는 다시 색깔이 잡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다가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하이트 값을 억지로 잡아줬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렇게 유지가 됐던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로고한테 H1의 로고가 있으니까 사이즈를 좀 줄여줄게요. 그래서 위드 값은 100 정도 해주시면 이 정도 될까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비슷하죠?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글씨들한테는요, 내비에 있는 LI들한테는 플롯 레프트를 주겠습니다. LI한테 플롯 레프트 줬으니까는 또 구조가 깨질 수 있으니까 UL한테 뭘 줘야 돼요? 클리어 픽스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디스플레이 인라인 쓰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서 그냥 플롯 레프트 쓰세요. 왜냐면 여러분 2단 메뉴가 나오게 되면 여백이 생겨버리니까는 여기서는 플롯 레프트를 쓰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플롯 레프트 써서 작업하시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됐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디자인을 확인해보고 여백 좀 줄게요. 여백 좀 줘야 되니까 스타일 가서 H1한테 살짝 패딩을 위아래로 CPX 0 줄 겁니다. 0. 왼쪽 여백 안 생겨주기 위해서 이 정도 줄 거고요. 그러면은 살짝 여기 커졌죠? 네, 여기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LI에 있는 ATAG한테도요, 제가 저번 시간에는 폰트 설정을, 사이즈 설정 안 해줬거든요. 근데 폰트 설정을 좀 해줄게요. 요 기본에다가요, 폰트 사이즈를요, 기본 폰트는 16 정도 한번 작업해 주겠습니다. 아마 저한테 보이는 화면이랑 여러분 보이는 화면이 좀 틀릴 수 있어요. 또 시험장 가면은 폰트 사이즈가 기본값이 다르게 되면 틀릴 수 있으니까는 이렇게 작업을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네, 16 정도 들어갔고요. 여기 더 커져야 될 것 같아서 얘는 폰트 사이즈를 24 정도 작업해 줄게요. 24 정도, 이 정도 들어갔네요. 그죠? 그리고 ATAG한테 패딩도 얘도 CPX 줄 건데 CPX 주겠습니다. 패딩을 CPX 줬어요. 그리고 확인해 보면 들어갔죠? 위아래로 안 들어가죠, 패딩이? 그거는 인라인 구조니까 디스플레이 블럭 주시게 되면 되겠죠. 디스플레이 블럭 주시게 되면 얘는 이렇게 패딩이 먹히죠. 그래서 원본이랑 확인해 보시면 좀 더 큰 것 같아서 얘는 20 정도 주시고 폰트 웨이트는 볼드. 이렇게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해주시지 않아도 돼요, 시험장 가서는. 근데 우리는 연습하는 거니까 어차피 하는 거 최대한 비슷하게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사이즈는 패딩은 20 정도 해주시게 되면 네,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그죠?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빼줄 거예요. 백그라운드는 빼줄 거고요. 그 다음에 확인해 보면 네, 이렇게 된 거죠. 이 정도 들어간 거고, 로고가 조금 위로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서 위에다가 15 정도 주고 살짝만 더 키워주겠습니다. 이렇게 더 키워주실 거고, 네, 그렇죠? 그래서 잘 구별이 안 가면 다시 또 BG를 이쪽에다가 666 넣어가지고요. 여기다 666 넣어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하셔도 되는데 전 디테일하게 해줄게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패딩 들어갔죠? 패딩 들어가고 위한테만 조금 더 들어갈 거라서 24 정도, 이 정도 딱 주면 오케이, 됐죠? 그렇게 작업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작업하시면 되겠죠. 그 상태에서 저는 뭘 들어갈 거냐면 바로 들어갈 거예요. 뭐 들어갈 거냐면 이번엔 저는 메뉴 UL 바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4개 정도 해서 이렇게 바로 메뉴를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는 서브 메뉴가 되겠죠. 서브 메뉴 1 이렇게 해서 요게 4개가 들어갈 건데 하나, 둘, 3개, 4개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서브 메뉴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서브 메뉴 넣어주고, 이쪽에도 서브 메뉴가 넣어주고, 이쪽에도 서브 메뉴 만들어주고, 여기에도 서브 메뉴를 만들어줄 거예요. 총 5개 만들었고요. 여기는 두 번째 거 해서 숫자만 바꿔주게. 이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숫자만 살짝 바꿔줄 거예요. 여러분들은 시험지에 나와 있는 메뉴 이름을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렇게 숫자로 써주지만 여러분들은 그대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했으면, 그렇게 작업한 상태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쪽에다가 확인해 보면 메뉴가 이렇게 나왔는데 다 깨지죠. 그래서 이쪽 UL 스타일에 LI에 있는 여기에 있는 UL 얘한테는 뭘 이름을 넣어주라고 했죠. 이름을 넣어줘야, 안 넣어줘도 상관없지만 이름을 넣어줘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서브 메뉴라고 이름을 따로 지정해 주라고 했어요. 여기 첫 번째 UL과 두 번째 UL이 틀려지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넣어주라고 했죠. 됐죠?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별로 달라진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쟤네들이 영역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 서브 메뉴에 영역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우선은 이쪽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안에 또 LI가 있는 거죠. 이 안에 또 LI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위치를 포지션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레프트 0, 탑 0 이렇게 작업해 줄 거예요. 서브 메뉴의 위치를 포지션을 줬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위로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가서 이게 하나로 보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름을 틀리게 했기 때문에 여러 개로 보이지만 하나로 보이는데, 얘네들 기준점은 누구한테 줘야 돼요? 각각에 있는 LI한테 줘야 되겠죠. 그래서 LI의 기준점이 들어가야 됩니다. LI의 포지션 릴레티브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LI의 포지션 릴레티브가 딱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위치가 잡힌 거죠. 이렇게 위치가 잡혔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각각의 메뉴들이 좀 더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내려가야 될 것 같으니까 탑을 40 정도 줍시다. 이렇게. 이 정도 줄 거예요. 그죠? 이거 주고 50 정도 줄까요? 그리고 여기 안에 LI가 또 있죠? 이 안에 A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한테는 뭐라고 줄 거냐면, 패딩이 지금 요게 그대로 먹혀 있습니다. 패딩이 요게 그대로 먹혀 있기 때문에 요 패딩을 좀 더 바꿔줄 거예요. 10 정도로 바꿔줘 볼까요? 여기에 A 태그에 그대 속성이 먹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패딩을 바꿔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얘한테 DG를 얘들한테는 888 이렇게 줄 거고, 여기 있는 백그라운드는 빼줄 거예요. 빼주고 내비한테 DG를 얘한테 살짝 줄 겁니다. CCC 이렇게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CCC 주면 안 되겠네. DDD 이렇게 들어있고, 이렇게 들어가죠. 메뉴 부분에 DD 들어가고 한참 더 내려가야 되네요. 60 정도, 이 정도 살짝 내려가요. 여기는 70 정도 이렇게.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얘네들은요 LI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LI 크기만큼만 얘네 영역이 잡혀버려요. LI 안에 크기만큼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다가 첫 번째 얘네들한테 얘네한테 위드 값을 좀 줘야 돼요. 100px 정도 줘볼게요. 100px 정도 주면 얘네들이 딱 100px 정도 된 거죠. 글씨가 잘리죠. 그러니까는 한 150 정도 줘야겠죠. 150 정도. 요렇게 150 너무 많나요? 140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됐죠. 글씨가 좀 가운데로 오게 해줄까요? 글씨를 가운데 오게 해주려면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이렇게 작업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면 딱 일정하게 됐죠? 그리고 사이즈는 한 69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얘네들은 잠시 안 보이게 작업해 줄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됩니다. 이게 지금 메뉴 유형, 가로 메뉴 유형 1과 2죠. 1, 2 작업해 놓으실 때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스케이트 쓰실 때 편해요. 그렇게 됐으면 UL은 잠시 디스플레이 논 시켜놔서 가려 놓으시면 되겠죠. 가려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없어졌죠. 그러면 끝났죠.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배너 들어갈 거예요. 배너 들어가시게 되면 이쪽에 얘는 끝났고, 배너 부분 여기도, 배너도 여러분들이 글씨 같은 거 따로 편집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배너 하나 넣어주시고, 컨트롤 C, 컨트롤 N. 그래서 배너도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이쪽에다가 얘도 저장을 시켜줄게요. 용량 확인하시고, 여기는 배너 01 이렇게 작업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배너 공인이라고 작업해줬고요. 이쪽에다가 배너에다가 색깔을 좀 이미지를 넣어줄게요. 이쪽은 배너라고 작업해주시면 되고요. 배너한테 백그라운드를요. 이쪽에다가 URL을 넣어줘서 근데 우리 이거 img 넣어줬죠? 근데 여기다 왜 넣어줬지? 아, 졸려서 그래. 아, 누구 때문에 졸리네. 그래서 여기 배너, 여기다가 img 넣어줄게요. 여기다 넣어서 asset에, asset이 아니죠. 이미지에 배너 01 넣어주신 다음에 무슨 배너인지 설명해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쿠킷을 더 편리하게, 편리하게, 그 다음에 쿠키의 이벤트, 이거 다 써둬야 됩니다. 이렇게 원래 쿠키 앱, 그 다음에 런칭 기념 이벤트, 여기다가 런칭 기념 이벤트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배너는 확인해 보면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들어갔는데 너무 크죠? 너무 들어가니까 여기에다가 배너에 있는 img한테 여기다가 img한테 위드 값을 100. 그러니까 포토샵에서 만들 때 사이즈를 위드 값을 100으로 갖고 오시면 되겠죠. 100으로 갖고 오시면 편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안 갖고 와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 여기에 딱 들어갔죠. 그러면은 배너까지 끝났고, 배너 스크립트는 좀 이따가 작업할 거고, 그 다음에 또 두 개의 배너가 들어가죠. 요거는 어떻게 코딩하면 될까요? 이거 아마 코딩할 때 좀 고민이 됐을 거예요. 사실 시험에도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나오진 않는데 어차피 하는 거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얘는 의미가 없죠. 장식이죠. 그럼 백그라운드로 두면 됩니다. 얘는요, 여기 화살표 된 이거 모양 아이콘은 얘도 의미가 없죠. 백그라운드로 넣으면 돼요. 얘를 따로 뭐 div 태그로 만들어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물론 시험장 가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 원래는 우리가 웹표준을 준수해서 작업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라 주셔야겠죠. 그래서 잘라줘야 되는데 이쪽에 가서 잘라 줄게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백그라운드로 넣을 거예요. 백그라운드로 넣을 건데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에다가 위치를 여기다 잡을 수 있나요? 라이트라고 작업해 주시게 되면 오른쪽에 딱 붙긴 해요. 근데 아마 그렇게 힘드실 거예요. 방법은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아마 그게 힘드실 거예요.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요 정도 높이니까는 여백을 줘서 여기는 일부러 패딩을 이렇게 줘서 요 정도 크게 잘라주세요. 요 정도 잘라주세요. 왜냐면 이거 아마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로 컨트롤하는 방법은 모를 거예요. 그 방법까지는 모를 텐데, 아무튼 이렇게는 잘라주세요. 요거는 그래야 여러분들이 코딩이 편해요. 이거를 만약에 아까처럼 이렇게 잘라도 되는 거죠. 원래 이렇게 잘라도 돼요. 이렇게 1픽셀만큼 차이 줘서 잘라야 되는데, 이렇게 잘라주면 백그라운드 넣었을 때 여기다 여백 설정할 걸 모를 거란 말이에요. 알려나? 아, 졸지마. 내가 졸리잖아. 어? 아무튼 태우야 졸지마. 지원아 졸면 안 된다. 안 좋았어요. 안 졸았다고? 뒤로 보고 있었어요. 아무튼 조금만 그냥 잘라볼게요. 그러면 잘라서 얘를 컨트롤 M, 그래서 여기다 넣어서 얘는 BT. 그래서 시험장 가서 기억 안 나면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결과만 나오면 되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BG1이라고 작업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은 사이즈로 만드는 게 좋겠죠. 똑같은 사이즈로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똑같은 사이즈로 또 만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BG2,
얘도 비지2. 그 다음에 이 아이콘은 사실 이건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카피 해왔으니까 사실 이것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한번 서비스로 해봅시다. 얘도 해서 요거랑 이쪽도 갖고 와서 어차피 여러분이 실무 가시면 다 코딩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다가 갖고 와서 여기도 넣어서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요거 작업할 때 조그만 아이콘은요, 여백을 없이 작업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백을 없이. 저는 저 뒤에 거랑 맞출 거라서 이렇게 넣어줄 건데, 우선은 요거부터. 이런 거는 GIF로 작업하는 게 좋죠. 단 색깔 들어있는 거는요, GIF로 해주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나와요. 그래서 GIF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이콘. 그리고 얘는 아이콘 2. 됐죠?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작업했으니까 이쪽에 두 개의 박스가 만들어지니까요. 두 개의 박스가 만들어지니까는 왼쪽과 오른쪽이 만들어져야겠죠? 그러면 컨텐츠 1입니다. 이럴 때는 그냥 아티클 태그 쓰는 게 낫겠죠. 아티클 태그 같은 거 써서요.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물론 기억 안 나시면 데이브 태그 쓰셔도 돼요. 데이브 태그 쓰셔도 되고. 그래서 여기는 클래스로 여기는 left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여기는 right라고 작업해 줄 겁니다. 두 개로 다 잡히니까 작업해 줄 거고요. 그럼 먼저 요거부터 작업을 해 볼게요. left, 컨텐츠 1을 left 해줬으니까 이쪽에다가 여기는 컨텐츠라고 작업해 주고, 사이트가 간단하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쓸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는 id의 left, 여기는 컨텐츠의 right, 이렇게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먼저 영역을 잡는 게 좋아요. 한꺼번에 다 하는 것보다 영역 잡고 순차적으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플롯 레프트 줄 거고, 얘도 플롯 레프트 줄 거니까 이쪽 상위 박스한테는 얘한테는 클래스로 클리어 픽스 주는 게 좋겠죠? 여기다 클리어 픽스 딱 주시면 되고, 티가 안 나니까 1번, 2번 일단 넣어준 다음에 확인해 볼 거고요. 이쪽에는 위드 값이 몇 퍼센트 주면 될까요? 물론 50%, 50% 줘서 패딩 주고 뭐 해도 돼요. 그렇게 대충대충 해도 되는데 우리는 그냥 깔끔하게 할게요. 위드 값을 49% 주고, 마진을 라이트 2% 주고, 그 다음에 위드 값을 49% 주고, 그 다음에 마진 라이트를 0으로 줄 겁니다. 왜 이렇게 주는지 아시죠? 이거. 그래서 2픽셀이 아니라 2%라고 주는 거죠. 이렇게. 물론 픽셀로 줘도 됩니다. 근데 저는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퍼센트로 작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여백이 여기 한쪽만 있으니까, 여기 하나만 있으니까 왼쪽 오른쪽 딱 맞추려고 일부러 49% 맞춘 거예요. 그 상태에서 또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은 이 정도 해줘서 100페이스 준 다음에 여기다가 BG, 여기다가 444 이런 식으로 넣어서 꼭 확인을 한 다음에 작업하는 게 여러분들이 시행착오가 없어요. 이거 안 하고 그냥 하시면 느낌대로 하시려고 하면 코딩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류가 생겨도 잘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먼저 영역부터 잡고 그 다음에 작업하시는 게 좋겠죠.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갔으니까는 위에서 간격이 좀 더 띄어져야 되겠죠. 그럼 컨텐츠 1에다가 여기다가 마진을 탑으로 20 정도 주면 되는데, 이런 것도 대충 주면 되죠.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림이랑 비슷하게 대충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맞아졌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럼 다 맞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지워도 됩니다. 지워도 돼요. 이제 확인했으니까 지워도 되는데, 우선 글씨까지 좀 써보고, 그래서 이쪽에다가 뭐가 들어갈 거냐면 요거 들어갈 건데, 글씨 들어가죠? 뭐 제목 태그로 쓰셔도 되고요, P 태그 쓰셔도 되고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제목 태그 쓸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집도 배달되냐 쓸 거고,
여기다가는 밑에다가는 뭐 피텍스 써도 되고 피텍스 쓰시면 되겠죠. 너네 집은 배달 안 된다.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배송지 검색 있죠. 밑에 왼쪽에 밑에 배송지 검색이 있는데 저거는 버튼인가? 클릭하면 버튼으로 넘어가야 되나? 그래야 되겠지? 그럼 버튼이면 그냥 A 태그 쓰시면 되겠죠. 아니면 뭐 스팸 태그, EM 태그, 스트롱 태그 뭐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쓸 거 없으면 스팸 태그. 그래서 여기다가는 A 태그 써서 저는 클릭이라고 생각을 하고 넣어줄 거예요. 여기다가 배송지 검색이라고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 거고요. 라이트한테도 똑같이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는 시간이죠. 시간도 보시게 되면 그냥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면 뭐 넘어간다고 가정할게요. 뭐 안 넘어가도 상관없고. 그 옆에 보시게 되면 남은 시간 있죠. 남은 시간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남은 시간이 중요하니까 여기다 EM 태그 써서 여기는 남은 시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태그를 쓰는지가 고민스러우면 그냥 아무 태그 쓰세요. 꼭 이런 게 정답은 아니니까. 됐죠? 또 이렇게 작업이 됐으면 레프트 라이트 똑같이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만 작업하시면 되겠죠. H2PA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냥 쓰셔도 되는데 H2 여기다 H2 쓰시고 이렇게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레프트 2에 여기다가 쓰겠죠? 여기 레프트에 H2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P가 있죠. P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A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 같은 거는 이제 기본 태그를 써서 작업해 주는데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는 클래스 이름을 넣어주는 게 좋아요. 클래스 이름을 딱딱 지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나중에 중복돼 가지고요 다른 P 태그 성질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름을 써주는 게 좋긴 해요. 이름을. 그래서 이쪽에 가서 얘한테 이름을 주고 싶으면 여기다가 컨텐츠 1이니까 뭐 레프트 여기다가 H1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써주시면 됩니다. H2라 H2 이렇게 작업해주고 뭐 이름 괜찮은 거 없나? 타이틀 이렇게 작업해 줄 거고요. 여기다는 DSC 그 다음에 여기다는 클래스로 버튼 이런 식으로 넣어 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써 주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편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이름 써 주시고. 선영아 보고 있지? 대답해 줘. 여기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는데 어차피 이 밑에 있는 거 똑같죠? 이렇게 있으면 보면 이거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어차피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아요. 똑같으니까는 우선 여기서 작업해 볼게요 한번. 이 상태에서 네 됐죠? 패딩 값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패딩 값을 줄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패딩 값을 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미 여기는 보시면 100% 맞춰놨기 때문에 패딩 값을 주시게 되면요 구조가 깨집니다. 그죠? 여기서 또 당황하겠죠? 구조가 깨져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맞추고 싶으면 박스 사이징 효과를 줘도 되는데 뭐 그게 귀찮다라고 하면요 그냥 여기다도 간격을 2%라고 준 다음에 2%라고 준 다음에 47%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작업하셔도 되겠죠. 어쨌든 다 두 개 다 합해서 100%가 안 넘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안 되나요? 그래서 47, 49 그대로 똑같이 얘는 4%죠? 양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45%가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은 얘네들은 구조가 안 깨지죠? 이렇게 작업하셔도 되고요. 이게 귀찮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20픽셀 주고 귀찮으면 이쪽에다 뭐 줘주면 돼요? 박스 사이징 주시면 되겠죠? 박스 사이징을 보더 박스 이렇게 주시면 얘는 패딩 값이 위드 값 안에 포함되니까요 구조가 이렇게 될 건데 패딩은 안 먹혔네요. px가 바뀌었네요.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되죠. 그래서 색깔이 지금 뭐가 들어갔냐면 이쪽에 색깔이 약간 연한색이 들어갔죠? 약간 연한색이 들어갔기 때문에 색깔을 확인해 봅시다. 색깔을
F1, F1 같은데? F2, F2네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색깔을 넣어줄게요. 레프트한테, 얘네들한테 비지를 F2, F2, F2 이렇게 넣어줄게요. 뒤에 있는 색깔은 빼줘야겠죠. 뒤에 있는 색깔 빼주고요. 하이트 값도 빼줘도 됩니다. 이미 다 안에 컨텐츠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이트 값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이트 값도 빼주시면 돼요. 처음에 가상으로 넣어준 거는 다 빼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작업해주시면 되겠죠? 이 밑에도 똑같이 작업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작업해주고 박스 사이징도 똑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해보면 이렇게 된 건데 박스 사이징을 넣었으니까는 원래대로 49%로 작업해줘야 되죠? 49%로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 상태에서 이제 이쪽에다가 타이틀한테는 폰트 사이즈를 20 정도 주고 그 다음에 패딩을 밑으로 5피셀 정도 주시면 되면 이렇게 해주시면 됐고 그 다음에 똑같이 너무 안 하셔도 됩니다. 똑같이 안 하셔도 되니까 얘한테는 패딩을 밑으로 15 정도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이 정도 해주시면 될 거고 여기는 폰트 사이즈가 좀 작네요. 여기는 폰트 사이즈를 14 정도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컬러는 이쪽에다는 666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죠.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니까는 이미지는 누구한테 줘야 되냐면 이쪽에 레프트한테 줘야 됩니다. 레프트한테 줘야 돼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주신 다음에 URL에 .img 폴더 안에 이름을 뭐라고 해놨냐면 bg1이라고 해놨나 보다. bg1에 jpg 이렇게 작업해놨습니다. 확인해볼까요? 들어갔죠? 들어갔습니다. 한 번만 나와야 돼요. no repeat 이렇게 작업해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한 번만 나와죠. 이미지가 너무 커요. 우선은 오른쪽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라이트의 중간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트 센터라고 작업해 주시게 되면 이미지는 이쪽에 들어가는데 너무 크니까 그때 쓰는 게 뭐냐면 백그라운드 사이즈죠. 그래서 여기다는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줘서 50픽셀 정도. 여러분들이 사이즈 자체를 50픽셀로 만들면 이렇게 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게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사이즈를 150 정도 됐는데 100 정도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근데 제가 말한 아까 문제점이 생기죠. 오른쪽에 여백이 없어요. 오른쪽에 여백이 없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미지를 포지션 앱소트 주려면 다시 HTML을 밖으로 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자를 때 패딩을 줘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방법은 있긴 있습니다. 방법은 있긴 있어요. 이렇게 쓴 사람은 제가 여태 본 적은 없는데 저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우연히 쓰다 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서 알게 된 방법인데 여기에 라이트 다음에 뭐라고 쓰냐면 이 다음에 20픽셀이라고 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라이트 다음에 20픽셀이라고 쓰게 되면 얘가 벌어지죠.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쓰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오른쪽으로 기준을 잡고 싶어요. 근데 간격을 좀 띄워주면 여기다 20픽셀 쓰면 돼요. 근데 이게 호환성 체크를 제가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호환성이 안 되면 아마 걸릴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이렇게 하면 익스프로에서 안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건 제가 확인해보고 다시 얘기해드려야 되는데 확인해 볼 거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만약 하시려면 이게 안 되면은 아예 이미지 할 때 좀 더 여백을 줘서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은 네, 끝났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사이즈 이렇게 됐고 얘도 좀 더 크게 여기다가 이 정도 해주시면 끝났죠. 밑에도 똑같죠. 버튼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버튼도 배송진 곳에 옆에 이미지 있죠. 얘도 이쪽 비팅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백그라운드로 해서 URL 하신 다음에 img 폴더에 이렇게 해서 여기다 i9원 우리가 지금 어렵게 작업하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 가시면 이거보다 훨씬 쉽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시면 훨씬 더 빨라질 거예요. 이거 하실 때 되게 느리고 그 다음에 오래 걸린다고 저거 할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더 난이도 높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no repeat라고 작업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백그라운드 사이즈 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백그라운드를 사이즈를 줘서 여기다가 15픽셀 정도 이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는데 글씨 때문에 안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헤딩을 레프트로 15 정도 주시게 되면 여기는 이렇게 글씨가 보면서 뜨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게 웹표준에 맞는 겁니다. 이렇게 작업하시는 게. 그리고 여기는 좀 더 사이즈를 20 정도 이렇게 작업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작업해 주고 좀 더 줘야겠네요. 뭘 주냐면 여기를 25 정도 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미지도 얘한테도 Y축은 X축은 레프트, Y축은 센터 이렇게 작업해 줍니다. CENTR 이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 이미지가 올라가야 되는데 탑으로 해줄까요? 아니지, 얘가 탑으로 해줄게요. 해줘야 되는데 살짝 안 올라가네요. 저기 다 끝났나봐요. 그러면은 이쪽에다가 아니 됐습니다. 이렇게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시험에서 이렇게까지는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밑에도 똑같죠? 밑에도 여기도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디스크리션도 똑같이 작업해 주시고, BTN도 똑같이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아이콘 2라고 작업해 주시면 되고, 됐죠? 그렇게 해주시게 되면 이쪽도 2라고 작업해 주시면 되고, 요거 넣어줘야 되나? 요거 레프트한테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왜 깨졌어? 이거는 0이죠. 됐고, 여기다가 라이트 타이틀. 라이트한테도 이름을 안 줬나 보네요. 여기다가 이름을 이렇게, 얘도 이렇게, 여기도 클래스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면 네,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이쪽에 이미지가 좀 더 올라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쪽에다가 얘한테 글씨한테 패딩을 탑으로 5픽셀 정도 한번 줘볼까요? 5픽셀은 안되고 3픽셀 정도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살짝 3픽셀 정도, 여기는 한 2픽셀 정도 해주면 되겠네. 됐죠? 그런 식으로 작업해주면 되고, EM이라는 게 있죠? EM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걔한테는 좀 작은 글씨로 작업해줘야 되니까 폰트 사이즈를 13 정도 작업해줄까요? 컬러는 이쪽은 999 이렇게 해서 살짝 다르게 해줄 거고요. EM 태그 썼기 때문에 폰트 스타일을요, 폰트 스타일을 노멀로 작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나무 시간까지 똑같이 됐죠. 이렇게 해서 작업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이 된 건데, 너무 디테일하게 작업을 했어요. 실제 시험은 이렇게 안 나오겠지만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됐고, 여기도 백그라운드 BG 2라고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려주는 코딩 방법은 실무에 가서 웹표준을 준수하실 때, 사이트 작업할 때는 이렇게 해둔다는 걸 알려드린 거예요. 이런 영역은. 그죠? 그렇게 작업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 때는 대충 해도 되지만 실제 사이트 에러 맞을 때는 이게 정답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다음 것도 할게요.